UFO 목격담은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UFO에 관한 목격담과 제보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UFO와 관련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10월 14일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서울 상공에 일렬로 줄을 지은 비행체들이 10여 대가 넘게 밝은 빛을 내뿜으며 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거대한 비행체가 여러 개의 빛을 내뿜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고, 누군가는 북한에서 전투기들이 날아든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5시 30분경에는 서울 상공에 허가 없이 진입한 미확인 비행물체들에게 대한민국 공군이 2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하며 비상 대응 태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대로 멈춰 서 있던 비행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체들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수도경비사령부 제1방공여단에서 대공포 경고사격을 실시했지만 미확인 비행물체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들이 향하는 방향이 청와대라고 판단을 한 공군에선 2대의 전투기를 비상출격을 시키고 유관 식별 후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6시 15분 비행물체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때부터 하늘은 예광탄으로 인한 밝은 빛으로 환해졌고, 우리 군은 하늘에 떠있는 비행체를 향해 대공포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시민들은 전쟁이 났다는 생각을 했고, 엄청난 굉음과 빛을 뿜으며 대공포들이 하늘을 밝게 수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공포들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봤을 때 절대로 별이 아닌 밝은 불빛을 내고 있는 비행체들이 넓게 퍼져 서울을 포위하듯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대공포가 하늘을 물들이며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음에도 이 비행체들은 격추되지 않았고 느린 속도로 저공비행을 하며 회피 기동을 하기는커녕 대열을 유지하며 날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발표에는 2차례의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목격한 시민들은 총 3차례의 대공포 사격이 있었고 그중 2번째와 3번째는 대규모 사격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던 이 비행체들은 한국군의 공격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6시 37분경 비행체들은 북서쪽을 향해 방향을 틀었고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15일 국회에는 국방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국방부는 전날 있었던 대공포 사격은 미국 NWA 항공사 소속 보잉 707 화물기가 김포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중 항로착오로 인해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게 됐고, 그로 인한 경고성 위협 사격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있던 일간지들에서 보도를 하였지만, 지금이라면 무조건 일면의 기사가 실리고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사그러들지 않을 사건이겠지만, 당시에는 일면도 아닌 7면 한 구석에 작게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 후로도 크게 보도가 되지 않으며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던 DJ 이수만은 청취자들에게 음악을 내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멘트로 지금 서울 상공에 괴 비행물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라고 멘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밖을 확인한 서울에 있던 청취자들은 서울 하늘 위에 밝은 빛을 내뿜으며 여러 대의 비행체들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요청이었는지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 없던 일처럼 마무리 짓고 싶었으나, 그날 발사된 대공포로 인해 서울 시민 1명이 사망했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피해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국방부의 말처럼 미국 화물기가 항로를 잘못 들어섰고 대공포 사격은 그에 대한 경고 사격이었던 걸까요? 사건 직후 미 국무부의 조사에 의하면 대공포 사격을 받았다는 항공기는 일본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고 기장 포함 승무원 누구도 비행 중 자신들이 경고 사격을 받았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당 항공기와 김포공항과의 교신 내용도 남아있는데 항공기가 비행 금지구역 가까이까지 접근을 한 사실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에서 항로를 수정하라 지시를 했고 비행기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 나갑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화물기가 안전한 항로를 돌아 나가고 약 3분 뒤 우리 군의 대공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보면 괴 비행체들은 이미 서울 상공에 떠 있었고 대공포를 발사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긴박한 시점에 미국 화물기가 근처를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화물기가 안전한 거리로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 후 하늘에 떠있는 비행체들을 향해 대공포를 발사한 것으로 보였고 화물기가 안전 항로를 진입한 3분 후 우리 군의 사격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화물기가 그 지역에서 40km 이상 벗어난 후였습니다. 적기를 식별하기 위해 발사된 예광탄과 대공포로 밤하늘이 하얗게 보이도록 물들었고 주황색 불꽃들이 끝도 없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걸 서울 시민들은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목표물이었다는 화물기에서는 그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면 대공포 사격은 화물기를 향해 발사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청와대 UFO 사건에 대해 방송을 했었는데 중앙정보부에서 행했던 보도 검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검열 대상 목록을 보면 민감한 기사는 기사의 분량이나 내용의 표현까지도 간섭을 하였고 때로는 기사 자체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목록 중에는 청와대 UFO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14일 대공초소 수천 발 발사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발생했고 서울 시내에서 대공포 사격까지 있었던 큰 사건이지만 오랜 시간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국에서도 1942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사건 후 정부의 대응은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 사건 후의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각 정부에서는 조금씩이지만 UFO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도 UFO에 관한 비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했고 프랑스도 1950년대 이후 정부에서 수집한 UFO에 관한 자료를 16페이지 분량 모두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군에서 촬영한 UFO의 비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UFO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1976년 10월 14일 서울 상공에 나타난 비행 물체들이 무엇이었는지 언젠가 공개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홀로그램 기술이 정말 현실과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홀로그램을 사용한 테러 같은 건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하지도 않는 물체에 집중 사격을 퍼부었는데도 격추는커녕 피해조차 주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1942년 미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도 20여 분간 무려 1,400여 발의 대공포를 UFO를 향해 발사했지만 사라질 때까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서울 상공에 떠 있었다는 비행 물체들이 12개의 불빛 때문에 여러 대였을 것이라 착각한 걸 수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 대의 거대한 비행 물체에서 12개의 빛이 나왔던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